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겠다고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에 솔직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름철에 코로나보다 무서워하는 거인데, 그래서 여름철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뭐냐? 일본어로 하면 내추쇼, 한국어로 하면 더위를 먹다, 혹은 뭐 일사병, 열사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답을 얘기하네. 진짜 맞아요. 그 일본도 확진자 그 한국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전날 뭐 코로나 막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뉴스밖에 없었는데, 뭐 그 여름 되고 나서 코로나보다 이게 무섭지 않아라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왜냐면은 이 열사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름만 되면은 원래부터 일본에 있었던 큰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여름에 일본 사람들 열사병 걸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더위 먹지 않게 뭐 온도 관리도 잘하세요라고 늘 나왔는데, 왜 이번 여름에 더 큰일이냐? 그렇죠. 마스크를 외출 시에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열사병 증가, 의료 현장을 압박, 신종 코로나랑 비슷한 증상도 나온다 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사병이라는 게 이게 쭉 내리면은 이게 뭐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신종 코로나랑 어떤 증상이 비슷하냐? 고체온, 발열, 그 다음에 두통, 근육통,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좀 피로한 피로감, 그 다음에 뭐 의식 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장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게 코로나인지 열사병이지 이 모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두 개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이게 양쪽 다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열사병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8월 21일 뉴스네요. 도쿄에서 열사병으로 17명이 사망. 8월 달만 총 148명이 열사병으로 사망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건 맞는데 걸려서 죽는 환자 이걸 보면은 열사병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리스크적으로 보면 일본 내에서는. 당장 이게 올해만 그런가요? 올해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사병이란 거는 일본 내에서 여름철만 되면은 맨날 뉴스에 톱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통계가 있는데, 자, 일본의 후생 노동성 자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걸 따로 통계를 내요. 한글로 번역하면은 열사병 사망자 수, 인구 동태 통계를 일본이 매년 냅니다. 얼마나 많이 매년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죽길래 이런 거 통계를 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각 지역별 열사병의 사망자 전년 대비예요. 이게 2018년, 이게 2017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일본 전국에서 여름철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581명. 그 다음에 2017년에는 635명.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해에 여름이 엄청나게 더울 수가 있고 안 더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지역마다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심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쿄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쿄 224명 2018년도 기준으로 여름철에 열사병으로 죽었단 말이야. 또 이 자료가 있는데 열사병의 사망자 수의 매년의 추이예요. 이래서 쭉 보면은 이게 뭐 일본 과거 9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를 이렇게 이제 통계 남녀 합쳐서 그래프로 놔둔 겁니다. 이때 뭐 2010년도 이때가 특히 여름이 더워가지고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700명까지 있었다더라 나오고, 뭐 어느 정도 기본으로 보더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연령대가 옆에 나오는데 80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65세에서 79세.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이런 더위에 취약하다. 안 그래도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고령화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된 인구가 제일 많이 리스크를 느낄 때가 이 여름철에 열사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근데 열사병이면은, 밖에 돌아다니다가 너무 더위를 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병에 걸리는가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밖에 돌아다녀서 이게 걸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막 이렇게 장소가 나와요. 이게 파란색이 있잖아요. 집에서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비율입니다. 예. 80세 이상이 86%가 집에서 열사병에 걸려요. 65세도 87. 밖에 안 나간다 했어도 안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 열사병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이 뭔가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운 날에 많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보면
집안에서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새는 집에 있어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야 돼요라는 뉴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 왜 집에서 걸려라고 느끼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몸에 안 맞아가지고 에어컨 설치하지 않고 있는 집도 꽤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특히 고령화 집에서. 네, 몸에 안 맞아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밤마다 에어컨 있는 것은 부자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밤마다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분들 많아요. 이 나이대 분들은. 그리고 또 한국이랑 좀 에어컨 다른 게 일본은 거의 대부분 벽걸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큰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작아요. 그래도 뭐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도 일본도 비슷한데 전기세 있잖아요. 일본도 누진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기세가.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더울 때만 잠깐 틀어야지 이러신 어르신도 많은 거예요. 일본에. 요즘은 유튜브가 뭐 정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은 사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틀어두는 게 사실은 전기세가 적게 나갑니다. 이런 거 요즘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예전에 이런 상식으로는 에어컨을 일단 틀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진짜 더울 때만 에어컨 틀어야지 라는 그게 일본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틀어요. TV에서 14번 결립니다. 집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트세요 이러도 안 틀어.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침과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온도차가 극심하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상태에서 집에 있다가 있잖아. 별로 안 덥네. 오늘은 괜찮네. 뭐 그냥 버텨보지. 이러는데 갑자기 해가 뜨고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되다 보면은 실내에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야. 열이.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하다가 훅 쓰러지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게 고연령대. 안 그래도 집도 요즘 위험한데 밖에 나가서 또 왜 위험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한국어로 번역 요미우리 신문인데 와 야외에서 마스크의 표면 온도는 39도 이상 14배의 위험 상승 이래가지고 집에서도 위험하고 밖에서도 위험하고 이 당장에 뭐 서머그래피 이렇게 찍어봐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입 주변에 있잖아 열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이렉트로 그래가지고 엄청 더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장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도 아닌데 무슨 열사병이야. 뭐 아까 뭐 집에서도 뭐 에어컨 그것도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사실은요 더럽게 더운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그 작년에 2019년에 그 다이킨이라고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 느끼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라난 남녀에게 500명에게 물은 거야. 도쿄의 더위는 어떤 더위예요? 라고 하니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덥다. 그 다음에 21.6%가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도쿄는 덥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쿄가 여러분 뭐 때문에 들어올 것 같아요? 빌딩이 빼곡하게 서 있고 있잖아요. 그 빌딩마다 에어컨이 미친 듯이 박혀있단 말이야. 그 빌딩 사이 바람부터 해가지고 열풍이 그냥 온몸으로 감아 들어옵니다. 도쿄에 있으면 특히. 지방은 여름에 더우면 주변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가끔 바람이라도 들어오기, 그늘이라 좀 피하면 되는데, 도쿄에서는 왜냐면 건물 밑에 들어가면 에어컨에 그 뜨뜻한 바람 있잖아요. 그거 실외기. 그런 것 때문에도 더워가지고 피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도쿄의 여름이 옛날보다 확실히 너무 결정적인 뒷받침이래가지고, 일본의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이거를 기록을 분석한 거예요. 142년간. 자, 위에 보면 1880년대. 그 다음에 1890년대. 1800년대. 1800년대. 빨간색이 30도 이상 날이에요. 최근에 뭐 2010년대 후반대까지 나와 있는데 점점점 더운 게 언뜻 보더라도 있잖아. 이걸 그래프를 언뜻 보더라도 100년 전과 비교해서 도쿄라는 동네가 엄청나게 빨개지고 있다는 게 느끼죠. 그리고 빨간 날이 9월 달에도 빨간 날이 몇몇 보이잖아.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8월 달이거든. 듣기 뭔가 2010년대부터 길어졌네. 길어져. 그러니까 빨간색이 진해지고 길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씨 자체가 더워지고 있는 거라 안 그래도 사람이 체감할 때는 밖에 나면 뭐 에어컨 실외기부터 해가지고 빌딩에 막힌 것 때문에 숨이 텁텁텁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에 태어난 사람들도 미친 듯이 더워. 이거는 사람이 살 게 아니고 그 목숨의 위기를 느껴요. 근데 그 말이 감각적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진짜로 무지하게 덥다라는 게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여러분 느끼기에도 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겠다고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에 솔직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여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해야 돼? 이 시뻘건 날에. 그만큼 열사병이 상당히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문제시가 되는 게 특히 일본에서도 이 도쿄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열사병을 어떻게 버텨야 될까? 어떻게 버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생활의 지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열사병을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요걸로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거 있구나. 테이블 솔트 캔디라 써있죠. 이 회사도 만들어. 일본에서 시오아메라 해가지고 여러분 예. 소금 사탕 있잖아요. 여름철만 되면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금 사탕을 어쩌든 넌 밖에 나가서 이제 먹어라. 왜냐면 땀을 흘리면 몸에 염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과 염분 둘 다 들어가는 소금 사탕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는 거 일본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여름에는 수분 많이 필요해요 라는 뉴스는 있었는데 요새는 그 소금도 너무 중요하다는 라는 뉴스가 많아요. 소금이 중요하다. 소금 사탕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에서 여름철만 되면은 여름철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꼬마애가 뭘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리차입니다. 여름만 되면은 미네랄을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미네랄에는 역시 보리차만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보리차로 미네랄 충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리차는 여름에 마시는 거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죠. 소금 사탕이랑 이 보리차가 세트로 여름을 일본 사람이 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의학 메이커가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좀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은 알만한 메이커를 하나 들고 왔는데, 자, 일본의 오츠카라는 제약회사가 열사병에서 몸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캠페인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열사병의 종류, 열사병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열사병의 발생 메커니즘, 열사병에 걸리기 쉬운 나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열사병을 예방을 위한 한 걸음이 나옵니다. 이거 클릭해 볼게요. 물만으로는 안 돼. 땀을 흘리면 염분, 나트륨의 보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몸에서 물이 줄어들어. 열사병의 대책에 적합한 음료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서 결과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 그래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이 음료수는 파란색이에요. 효과가 좋은 거야. 그런데 빨간색 마크가 있는 얘는 먹으면 열사병에 몸에 안 좋대요. 물도 그렇대. 물이랑 빨간색은 안 좋은데 파란색은 몸에 좋대. 오츠카 제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겁니다. 이 뽀까리 스웨트를 만드는 회사가 오츠카 제약이에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동아 오츠카로 유명하죠. 젊음의 상징 이런 식으로 뽀까리 스웨트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청춘은 땀이다. 야, 그리고 뽀까리 이게 일본의 이미지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바탕이 뭔가 라라리라라라라라 의도한 건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나. 일본에서 사람들이 열사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창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예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리 잡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요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보다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얘기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 열사병이라는 게 여름철에 제일 이제 사람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면은 코로나는 솔직히 말해서 걸려서 무증상인 사람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중증에 거치거나 아니면 경상에 거친 사람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열사병은 어찌 보면 죽음과도 정말 빠르게 직결될 수가 있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다. 더워지고 있는 와중에서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본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더 덥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인데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열사병이 더 무섭다고 느껴가지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도 상당히 어찌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 이 열사병은 어찌보면 계절병이다 보니까 이 여름에만 어찌보면 스포츠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어찌 보면 슬기롭게 넘겨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에 있으면은 같은 온도를 하더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이 열 자체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우나 상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부분의 땅이 습도가 여름철만 되면은 80에서 90 가까이 되거든요. 대한민국보다 습도가 평균적으로 10%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박간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에 있으면서 방송을 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유바.